여러분, 혹시 집안에 두면 재물운을 높여준다는 식물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부잣집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식물 3가지와 부자들은 절대 안 두는 식물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눌러앉아 국내의 모든 풍수 고서까지 모조리 읽고 정리해드리는 내용이니 믿고 시청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 1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두면 안 되는 가장 최악의 식물 중 1가지는 바로 죽은 식물입니다.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 하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집안에 죽은 식물을 두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흉물 중에 흉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림이나 장식 소품들보다 식물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운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가더라도 죽은 식물은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라도 죽은 식물은 절대 집안에 두지 마시고, 만약 식물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안 키우시는 게 좋으며 그 자리에 다른 소품들을 배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지금 집에 죽은 식물이 있다고 하시면 잠시 중지하시고 먼저 처리를 하신 후 다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식물 중 하나는 바로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이름부터 돈이 들어가는 식물로 그만큼 다른 식물들보다 강력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부와 행운으로부터 오는 풍요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단순히 재정적인 부나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사랑, 기쁨, 행복, 그리고 가족의 풍요 등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금전수는 특히 양의 기운이 부족한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탁월합니다. 식물의 위치는 소파 옆이나 TV장 옆에 두면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리하는 법은 매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연광을 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잎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물은 자주 주기보다는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워낙 생명력이 강해 관리가 어렵지 않으며 쉽게 죽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금전수는 우리 집안의 재물복이 끊이지 않게 도와줄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에서 MC를 맡고 있는 한 분이 최근 금전수에서 잎이 3개가 피어나면서 프로그램도 3개가 늘어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속설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좋은 의미와 에너지를 담고 있는 식물은 분명하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식물을 둘지 고민이신 분들께는 이 금전수를 추천드립니다. 2번째로 복을 가져다주는 식물은 아레카야자입니다. 아레카야자는 평온함과 안정을 상징하는 식물로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 집안에 균형 잡힌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음양오행에서 수와 목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어 창가나 현관 입구에 두면 건강운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침실에 이 식물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풍수적으로 봤을 때 침실에 식물을 두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침실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보니 물과 빛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두면 우리가 취해야 할 공기를 일부 뺏기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꼭 두어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작은 종류의 식물을 창가독에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레카야자는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식물이며, 관리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햇빛이 적당히 드는 곳에 두고 물을 적당히 주면 알아서 잘 자랍니다. 집안의 건강운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레카야자를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황금죽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대나무처럼 곱게 자라는 성질 때문에 번창과 성장을 의미하며 집안의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황금죽을 두는 위치는 거실 한쪽 구석이나 복도 끝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에 두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황금죽은 음양오행에서 목과 토의 기운을 모두 받아들이며, 이는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물은 적당히 주되 뿌리가 가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집안에 절대 두지 않는 식물 중 하나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가시가 많고 뾰족한 특성 때문에 음의 기운을 지나치게 끌어들이고 양의 기운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거실 중앙이나 침실에 선인장을 두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해 재물운과 건강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에서 선인장은 화의 기운이 강하여 삶의 균형을 깨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만약 실내에 선인장을 두고 싶다면 가급적 작은 크기의 다육 선인장을 권해드리며 베란다나 주방 창가에 배치하여 음의 기운이 외부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풍수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지도 수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풍수를 단순 미신이나 집안 정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풍수는 집안의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고 두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본래 풍수는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철학이었습니다.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공간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풍수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믿지 않더라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안에 식물을 두거나 책상을 다른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일의 효율이 달라졌던 적을 경험한 적이 없으셨을까요? 물론 풍수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구를 통해 자신의 공간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풍수는 특정한 방식으로 공간을 꾸미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철학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주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